이런 상황에서 진짜 얘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네.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부 중심으로 조만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연금 개혁일까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연금 개혁과 관련된 질문에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면서 복지부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골 때리는 게 뭔지 압니까?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에요. 미쳐버리겠네. 와, 나는 이거 듣고 나 지금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이게 나 깜빡 말이 잊고 돼? 있었다. 그 후보자 낭망한 것만 기억이 나고. 복지부 장관이 없어, 우리나라에 지금. 그럼 호영이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호영이. 호영이 아저씨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와, 나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스케줄이 지금 계속 밀려 있는데 장관이 없으니까 장관이 없는 상태의 복지부가 중심이 돼갖고 이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얘기도 뻔뻔한 게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안철수가 꺼내긴 했지. 하실 겁니까? 네, 계속 물어봤죠. 계속 모든 후보들. 다 같이 하시죠. 다 같이 하시자고 약속 네, 이 자리에서 같이 약속을 하시자고요. 막 하셨죠. 이랬단 말이지. 이랬는데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윤석열은 전문가랑 합의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미적지근했다는 거거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치면 사실 이게 복지부 장관이라고 돼 있는 놈이 안철수 계열이 오기만 하면 이거 지금 다 털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지명도 안 해? 응? 지명도 안 해. 후보자도 없고. 호영이만한 인물이 없는 거지. 아니요. 경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모르고 있어요. 아, 임명 안 했나? 이런 거 있나? 아니 보건복지부가 아니 내 친구 거기 없어? 장관 아니야? 늘 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러고 있을 걸? 보건복지부가 국방부보다 예산 많이 쓰는 부서예요. 와, 세상에. 100조 원이 넘게 씁니다. 근데 이러한 예산들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을 그만큼 받았으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까지도 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토란고 탐나는 게 국민연금이거든. 아마 지금 모여있는 게 700조가 좀 넘을 건데 이 연금을 어떻게 쪼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뽀개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 뭐라도 해보고 싶겠죠. 그 돈 갖고 뭐 장사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꽁돈 같으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세워놨던 거에 비해서 좀 한번 옛날에 유시민 장관 시절에도 한번 이렇게 감액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맨날 보수는 막 고갈된다 어쩐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손댄다고 하면 납입액은 늘리고 지급액은 줄이는 방향 말고 다른 개혁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족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60%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40%밖에 못 해줘 이렇게 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소득 부분에 대한 노후연금에서 사보험 쪽으로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국민연금과 복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개혁을 통해 갖고 반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민간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이 보험업계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것들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개혁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악이잖아요. 그렇지. 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거 집어넣어 갖고 외국인 주는 거 아니잖아. 국내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위했던 사람한테
세금이 일부 들어가는 게 그게 왜 나쁜 거야?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범죄시 하는 거야, 얘네들은. 물론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된다고 치면 연금 운영의 건전성을 바꾼다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뭐 적극성을 늘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올려가지고 국민연금이 돈을 더 많이 벌어와라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또 잘못되면 또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신중해야 되는 신중론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연금을 털어가지고 사업하는 비중은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잘했어.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나라 그 무역 흑자액보다 국민연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어요. 투자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의 신이라고. 국민연금 투자하면 다 오른다고. 근데 놀라운 게 국민연금이 국내에서보다는 국외에서 더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아 정말 효자 연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땐 그랬죠. 근데 지금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여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고 심지어 우리는 복지부 장관도 아직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민연금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0% 수익을 받습니다. 네. 근데 올 들어서 36조를 투자 손실을 봤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얘들 투자도 못해. 벌써 경 묻었네 이렇게 되면. 야, 이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아니 작년까지는 보여드릴게요. 60조 원씩 벌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34조 원을 손해를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조선일보가 내 노후 자금 안전할까? 국민연금 올 36조 투자 손실. 2019년에서 2021년에는 10% 수익 봤는데 올 들어 마이너스 3.8% 이러면서 작년 연금 지급 29조보다 손실이 크다. 이게 다 경 때문이다. 어떻게 진짜. 2달 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다 까먹는다. 응? 야, 정말 살벌합니다 나라 망해가는 게. 진짜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지금 왜 자꾸 사람들 쫓아내고 있어요? 듣기 싫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 그렇다고 경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민주당 야. 대선이 어떻고 뭐 그것만 까고 있는 것도 오히려 이거는 그 의무의 회피야. 네. 아니 듣기 싫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냐고. 너무 화가 나네요.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 네.